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삼성에서 가장 얇은 S 시리즈 폰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세미 공개는 2025년 1월 언팩에서 살짝 공개가 되었고 이제서야 정식 출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갤럭시 S25 엣지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출시 시기가 좀 아쉽긴 해요. 원래 4월에 출시 예정이었고 이것도 늦었거든요. 근데 5월에 출시를 하다니 곧 플립이랑 폴드도 곧 출시를 하는데 좀 아쉽죠. 폴드 SE도 출시한 이유가 뭐냐면 실험용으로 반응을 보고 폴드 7에서 방향성을 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S 시리즈를 보면 기본형과 울트라는 잘 팔리지만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기다려왔어요. 왜냐면 기존에 없었던 거랑 완전 다른 새로운 슬림한 라인이니까요. 원래 애플에서 아이폰 17도 에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갤럭시도 좀 빠르게 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스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생겼고요. 특히 이제 엣지는 엄청 얇다 보니까 박스에서도 카메라가 완전 부각되어서 보여요. 이렇게 뜯었을 때 박스는 진짜 이제는 그냥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까 케이스나 그런 건 없고요. 엣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얇기는 진짜 얇은데 제가 대여받은 모델이 미국향인가봐요. 여기 보면 밀리미터 웨이브 진짜 5G를 위한 안테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 얇기는 진짜 얇다. 첫 번째는 디자인. 전반적으로 각진 디자인은 S25록을 유지하면서도 카메라섬은 예전 폴드 시리즈에 탑재된 카메라섬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말하는 요 이제 카메라 링, 폴드랑 플립 6, S25 시리즈의 특징이었는데 저는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요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보면 볼수록 오히려 개성을 표현하는 듯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엣지는 이게 없으니까 오히려 좀 많이 저는 밋밋해요. 전반적으로 후면 디자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좀 대체로 좀 밋밋하거든요. 그나마 이 카메라섬과 두 개에 있는 듀얼 카메라는 아이폰 16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래도 애플 로고가 중앙에 있어서 그렇게 막 어색하진 않단 말이에요. 올리브링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밋밋하긴 합니다. 저는 올리브링을 왜 좋아하죠? 또 S25 시리즈를 보면 카메라섬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엣지는 폴드처럼 이렇게 카메라섬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카메라섬을 버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섬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두께만큼 카메라 렌즈의 높이도 더 높아지게 더 부각되어서 보이다 보니까 비율이 이상하거든요. 프레임은 S25와 플러스와 달리 울트라와 동일한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요거는 기본에 적용된 아마 알루미늄 그것보다 40%더 강하다고 합니다. 엣지에서 왜 티타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이패드도 그렇고 너무 얇잖아요, 기기가. 그럼 옛날에 밴딩 게이트나 여러가지 이제 구부러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엣지도 어쩔 수 없이 티타늄을 사용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그럼 무게가 더 줄었을걸요? 색상은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아이스 블루 세 가지로 출시했습니다. 컬러만 놓고 보자면 아이스 블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울트라 있잖아요. 울트라 블루보다는 더 파스텔 톤에 가까워서 얘 블루가 더 예뻐요. 그리고 실버는 살짝 실버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은 그레이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오묘한 컬러 느낌이 듭니다. 오, 확실히 얘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대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뒷면은 밋밋하긴 하지만요. 피디님 S25 실버인데 S25 실버보다 살짝 더 밝은 느낌? 거의 똑같습니다. 피디님은 올리브링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게 더 좋으세요? 전 카메라 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섬에 올리브링이 있으면요? 그건 너무 꽉 차 보일 것 같아요. 역시 디자이너 제 영역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갤럭시는 이제 중앙 정렬을 좀 많이 잘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두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짝 중앙보다는 아래로 쏠려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도 그렇죠? 멀리서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중앙보다는 조금은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 이건 너무 얇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근데 이랬는데 아이폰 에어는 또 맞춰서 넣으면 어떡해? 자, 이번 S25 엣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께와 무게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죠. 스펙상 두께는 5.8mm, 지금 대충 됐을 때는 5.9mm 정도 나오고요. 카메라 섬을 포함한다면 한 10mm. 카메라가 많이 두껍긴 두껍구나. 눈으로 다시 봤거든요. 핸드폰 두께랑 카메라 섬 두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가 조금 더 두껍긴 하지만요. 아이폰 17에어 루머가 5.5mm 정도로 알고 있는데 5.8mm 굉장히 얇은 수치입니다. 눈에 띄게 얇고요. 아이패드 프로도 되게 얇다고 했었잖아요. 걔가 5.1mm예요. 저는 첫 느낌이 어땠냐면 진짜 얇았어요. 얘를 처음에 만졌을 때는 와, 진짜 얇은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만졌을 때의 느낌이 엄청난데 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만지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제 울트라를 들었어요. 거의 얘는 모검 느낌이에요. 모검 느낌. 피디님도 심지어 울트라가 아닌 기본형 쓰시거든요. 기본형 들었을 때도 약간 모검 느낌 났죠. 근데 무게가 똑같으니까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형이고 울트라랑은 두께 차이가 확 납니다. 확 나. 플러스
두께 차이가 진짜 확 나요. 무게는 163g, 화면 크기 대비 엄청 가벼운 수치입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얘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얇은 거는 엄청 크게 체감이 되었는데 무게는 막 또 그렇게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엄청 가벼운 무게인데 너무 얇은 게 임팩트가 커서인지 무게도 되게 가벼운데 상대적으로 두께가 너무 얇아서 무게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게도 이게 엄청 가벼운 게 뭐냐면 갤럭시 기본 라인업 S25가 6.2인치인데 160g 초중반? 대체로 6인치 초반대 핸드폰이라면 160g 중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더 큰데도 더 가벼워요. 동일한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S25 플러스랑 비교하잖아요. 얘는 190g 163g 무게 차이가 많이 커요. 울트라랑 비교하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플립6도 스크린 사이즈가 동일하거든요. 걔가 187g이니까 거기서도 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울트라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가끔 서명하는 거 빼고는 거의 이제 펜을 제가 안 쓰거든요. 그걸 빼고 더 얇고 가벼워지니까 일단 디자인에서 너무 좋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얘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립감이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핸드폰에서 무조건 케이스를 씌우시는 분들이라면 엣지에서 케이스를 끼우면 또 얇게 체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케이스를 쓰면 얇은 폰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진짜 얇고 가벼운데 얇은 게 엄청 크게 체감이 된다. 얘를 들다가 울트라 들면 얘는 그냥 도시락폰 드는 느낌이에요. 도시락폰. 디스플레이는 플러스와 동일한 6.7인치 120Hz의 QHD 해상도를 탑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얇은 컨셉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위해서 FHD를 탑재하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다행히 플러스와 동일하게 QHD를 탑재해줬습니다. 그래서 화면 해상도에서도 QHD 옵션으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해요. 또 엣지에서 새롭게 들어간 게 뭐냐면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가 새롭게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S25 울트라는 아머 2를 탑재했고요. 그래서 아머랑 세라믹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보니까 세라믹은 올 3월에 새롭게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그 세라믹 쉴드를 탑재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걸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고릴라 글래스 아머와 달리 세라믹의 특징이 뭐냐면 강도와 경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는 충격, 경도는 긁힘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세라믹은 강도보다는 이제 긁힘에 좀 더 강하고 아머는 긁힘보다는 충격이 더 강한 그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삼성에 한번 물어봤어요. 울트라에 탑재된 아머2, 엣지에 탑재된 세라믹2 요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경도와 강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는데 울트라는 그 유리 위에 DX 플러스라는 그 반사 방지 AR 코팅을 입힌 거고 세라믹2는 기본 베이스에 세라믹 코팅을 한층 더 입힌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울트라는 아머2이기 때문에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엣지는 반사 방지 대신 세라믹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갤럭시를 쓰면서 이제 엄청 많이 떨어뜨렸는데도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위아래에 자잘한 이제 흠집들이 좀 있거든요. 세라믹으로 쓰면 요게 많이 없어지려나요? 반사 방지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차이가 확 느껴지려나요? 오, 울트라는 AOD가 켜져 있긴 하지만 차이가 확 나요. 개인적으로 반사 방지 110Hz처럼 한번 경험해보면 돌아가기 어려운 코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엣지에서 요거는 좀 아쉽다. 다음 엣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두께와 무게를 얻으면서 배터리의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엣지의 배터리 용량은 3900mAh 요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작은 용량이죠. 왜냐면 S25는 4000mAh 하지만 얘보다 스크린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은 더 오래 가고요. 같은 화면 크기인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는 4900mAh 배터리 용량이 1000mAh나 차이가 나요. 1000mAh면 수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도 얘 스펙 보고 야 삼성에서 올데이 배터리라고 했는데 3900mAh에 6.7인치면 야 그거를 어떻게 올데이 배터리로 할 수 있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첫인상이라서 이제 막 뜯어봤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라면 배터리 타임이 가장 걱정되긴 해요. 초기에 이제 엣지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을 때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기술도 새로운 이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애플, 삼성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폰들은 작년부터 슬금슬금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엣지에 이번에 탑재되어서 배터리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뭐냐? 짧게 이야기하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응급제가 흑연해서 실리콘과 카본을 쓰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단점이라면 실리콘이 팽창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본으로 좀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완충작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해결했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나 봐요. 이것도 보자면 이제 최근에 나온 비보 X200 울트라 있잖아요. 걔는 6000mAh의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 폰들도 샤오미 내수용이랑 글로벌판이랑 배터리 용량이 달라요.
그 이제 글로벌판은 좀 더 안전하게 아직까지 넣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안정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 이제 스펙상 배터리 타임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빠양 스마트폰의 견줄바는 안 되고 오히려 플립이랑 폴드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걔랑 비교하면 또 나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S25 노멀과 비교하자면 재생시간이 5시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엣지의 배터리가 많이 작아요. 용량은 100mAh 차이인데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4400mAh를 탑재한 폴드 6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얘 배터리가 1시간 더 길어요. 4000mAh 탑재한 플립 6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얘가 1시간 더 길어요. 처음에 야 이거 배터리 너무 조루하냐 했는데 플립이랑 폴드 보고 나니까 나름 괜찮은데? 라는 생각. 아마 25 시리즈 쓰다가 엣지로 가면 배터리 광탈이 엄청 크게 체감이 될 거고 폴드랑 플립을 쓰다가 넘어가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 충전은 25W, 무선은 15W를 지원하고요. 이것도 두께가 얇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더 못 늘린 듯해요.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얇게 만들려면 일단 듀얼 스피커로 탑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 또 스피커에서 중요한 게 울림통의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얇아지기 때문에 품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요. 확실히 울트라가 더 좋기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울트라가 더 좋다고 느껴져요. 근데 또 생각보다 얇은 거 생각하면 또 나쁘지도 않고요. 얇은 거 치고는 괜찮은데 울트라는 이길 순 없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후면 초광각 1200만, 후면 광각은 2억 화소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각은 울트라급이고 초광각은 기본형급의 성능을 갖고 있어요. 초광각에 AF가 들어간 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엣지도 접사가 가능해요. 여기서 좋은 점이라면 울트라에 들어간 망원 카메라는 없거든요. 대신 광각 카메라가 울트라랑 동일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퀄리티는 노멀이랑 플러스보다는 더 좋고 울트라와 동일한 수준이다. 대신 3배 이상 망원으로 간다면 기본형과 플러스보다는 엣지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 3배 이상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엣지를 썼을 때 다운그레이드로 느껴질 거고 만약 이제 1배율에서 3배율 사이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울트라와 동일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초광각 1배율, 2배율까지 되고 4배, 10배까지도 됩니다. 디지털 줌으로 최대 했을 때는 10배가 최대예요. 10배가 최대. 그리고 동영상으로 했을 땐 동영상도 10배가 최대네요. HDR은 당연히 되고 8K 30프레임까지 되고 4K 60프레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울트라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뭐 로그 촬영도 다 되고 높은 비트레이트도 되고 360 오디오 레코딩도 되고.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울트라에 들어간 2억 화소로 탑재하게 된다면 모듈이 크기 때문에 카톡티가 더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울트라와 동일한 센서를 탑재했지만 카메라의 구성, 그 내부 모듈을 좀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서 AF랑 OIS 쪽을 좀 건드려서 두께를 10% 정도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AF랑 OIS를 건드리면 이쪽 성능, 손떨방이랑 AF의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내부에선 울트라랑 엣지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건 엣지에 딱 요거는 이제 울트라급 아니라도 그냥 기본형급에 있는 3배 줌 망원까지 탑재되었으면 거의 막강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작은데 망원까지 넣으면 더 작아지다 보니까 망원단을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루머에서도 그랬죠. 울트라에 들어간 잔망경 렌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인 AL-OP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망원단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해요. 프로세서는 S25 시리즈와 동일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베이퍼 챔버가 새롭게 엣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베이퍼 챔버가 울트라랑 기존 플러스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면적이었는데 엣지에 들어간 거는 플러스 대비 면적이 10% 더 크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울트라보다는 베이퍼 챔버의 면적이 엣지가 더 크다고 합니다. 쿨링 시스템도 달라진 이유라면 너무 얇으니까 이 발열 구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새롭게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갤럭시 최초로 홀 구조를 탑재했다 하고요. 램은 12GB, 저장 공간은 256, 512GB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진짜 간단히 테스트해봤을 때 긱벤치 6에서 기본형 대비 싱글은 2%, 멀티는 4%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플러스가 가장 높은 성능 폭이었고 엣지는 울트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는 일반과 울트라는 비슷했고
플러스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최저 점수도 일반보다 10%더 높았지만 플러스랑 울트라 대비 좀 낮긴 해요. 안정성도 기본형보다는 더 높았지만 플러스나 울트라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온도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일반, 플러스, 울트라가 전후면 온도가 거의 비슷한 것에 비해 엣지가 1도가량 조금 낮았거든요. 아마 더 얇다 보니 체감적인 발열을 더 낮추려고 세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도 긱벤치 3D마크 유튜브 1시간 연속 사용 시 보면 4달 사용한 일반형보다 2%더 남았고 플러스나 울트라보다는 더 빨리 닳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WB 초광대역 UWB는 그대로 탑재가 되었고요. NFC 삼성이 이런 디테일이 부족해요. 엣지인데 왜 카메라가 3개냐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진동 느낌은 제가 지금 간단히 만졌거든요. 진동은 원래 삼성의 진동 느낌이 그렇게 좋은 정도는 아니라서 햅틱 피드백이 들어간 진동은 동일하게 들어갔고 그냥 기존이랑 막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은 149만 6천원 163만 9천원에 출시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싸고 울트라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출시 시기가 매우 아쉽네요. 왜냐면 지금 S25 플러스랑 울트라는 출시된 지 4달 되었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하면 엣지보다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엣지의 경쟁력이 가격에서 좀 많이 까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엣지의 첫인상을 봤을 때 요약을 하자면 얘는 엄청 얇고 S25 기본형 무게인데 플러스 화면 크기를 가지고 울트라의 카메라를 가진 녀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엄청 얇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울트라 대비 기덕 같은 느낌도 없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엣지를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울트라로 바꾸면 좀 기덕 느낌 있나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라면 실리콘 카본 배터리나 새로운 망원이나 새로운 기술이 엣지에 적용된 거라면 가격이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은 출시 시기도 그렇고 단순히 얇고 가벼운 걸로 사기엔 시기상 애매한 폰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좀 많이 궁금해요. 울트라에서 배터리가 넉넉해서 좋았는데 저는 또 사무실이랑 차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큰 막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엣지를 썼을 때 이 배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 이거는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제가 4달 이상 울트라를 쓰면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얘는 무게랑 두께가 좀 두툼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엣지가 그 영역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저처럼 엣지에 딱 맞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텐데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에겐 출시 시기가 많이 아쉽지 않나. 만약 얘가 S25 나올 때 같이 나왔었다면 꽤 많은 분들이 구입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기에는 시기상 조금 애매해요. 만약 배터리나 망원 카메라에서 혁신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요.